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솔루션부의 전세원입니다. 요새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개별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골고루 갖췄다는 편리성 덕분인지 실제로 5월 기준으로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ETF 순자산 총액이 무려 14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투자는 공부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을 모시고 ETF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오늘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첫 방송인 만큼 저희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저희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에 국내 최초로 코덱스 200 ETF를 상장을 하면서 20년 넘는 ETF 운용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ETF 운용사는 총 26개 운용사들이 있는데요. 같은 날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의 ETF AUM은 55.4조 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도 69.7%로 가장 많은 MS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코덱스 ETF를 활용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 운용사죠.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라인업들이 있을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코덱스는 24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185개의 ETF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그리고 자산별, 전략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주식 대표 지수부터 테마, 섹터, 그리고 채권도 국내외 채권, 그리고 금리 연계형 ETF, 대체, 자산 배분 등 굉장히 촘촘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월분배형 ETF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인컴 추구형 월분배 ETF들도 저희 코덱스에는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청자들이 좀 집중해 보면 좋을 만한 이벤트와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도 역시 시장의 변수들이 다양하게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점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도 우리 예상보다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성장성이 높은 메가 트렌드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매크로 환경 변화에 예상되는 이런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 쪽에도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어떤 테마, 산업 그리고 지역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본격적인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팀장님이 바라보고 계신 유망 산업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섹터로 저희는 비만 치료제 산업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약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인데요. 우리가 암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암 치료제 이쪽 시장이 성장성이 연평균 한 20%씩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것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50%씩 훨씬 큰가요, 암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비만 인구들이 굉장히 좀 폭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또 여기서 공감이 가는 건 사실 비만 이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날씬한 분들도 사실 요새는 살 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살을 빼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공감대가 넓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이유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날씬한 사람들도 수요가 있지만 이런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서 실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수요를 또 폭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인구는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살이 빠지는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좀 밝혀지면서 용량을 높여서 나온 게 바로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들에서도 이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로도 확대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심부전, 수면 무호흡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도 그런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능이 입증될 때마다 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비만 치료제 자체로도 그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높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다수의 질병들로도 확대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다수의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유망 산업과 동시에 또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역적인 면에서는 딱 특정 국가를 꼽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특정 국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달러 레벨 자체가 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미국의 이제 기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보다는 하방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레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도 낮아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신흥국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국을 주로 꼽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미중 분쟁에 따라서 중국이 철저하게 최근에 좀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를 좀 꼽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주변에서 요새 인도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굳이 네. 꼭 인도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왜 인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작년 한 해 GDP 성장률이 7.6%였습니다. 미국이 2.5%고 중국이 5.2%였거든요. 월등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좀 인도는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그 내놓은 글로벌 경제 회복 추적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국과 인도 위주로 강화되면서 지난해를 웃돌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 EPS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14.4%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직전 10년 평균이 9%대인데 이것을 월등히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 MSCI 이머징이 12.9%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높다. 그래서 인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월 19일부터 인도가 지금 총선이 진행 중인데요. 유권자 수만 해도 한 10억 명이 넘기 때문에 6월 초나 돼야 이 선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재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의 경제 성장 모멘텀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디 총리의 모디노믹스 정책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그 막대한 그런 초대형 그룹사들의 그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도는 인도 자체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초대형 그룹주에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를 꼽자면 소비재, IT 그리고 인프라 세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도는 14억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산층 자체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면서 같은 소비재라고 하더라도 중저가보다도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쪽이 더 성장성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사들 중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룹주 가 좀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하게 보는 지역 가운데 인도를 꼽아주셨고 지금 왜 인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또 경제 회복 속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모디노믹스를 통한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IT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원래 IT 강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네.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CEO들, 네, 인도 출신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는 IT 강국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CEO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A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AI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으로서의 인도의 입지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프라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메이크 인 인디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런 정책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인도에서 만들자.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세계의 공장 자리를 넘보고 있고 그 배경이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인프라 투자가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와 IT가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라면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인프라 섹터는 단기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111조 루피, 한화로 약 1,85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00조 루피, 원화로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부흥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인프라 수혜가 굉장히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소비재, IT, 인프라 섹터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의 주력 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주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인도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유망한 산업과 또 지역에 대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TF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ETF 하우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많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우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